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게으름에 대한 찬양. 보이시나요? 버트란트 러셀의 수필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수필이랄까요? 어디 기고하셨던 그런 책들을 모아놓으신 것도 같습니다. 그 중에 짧은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 대 곤충의 싸움입니다. Man vs. Insect 라는 제목이에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 중이거나 전쟁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군추가 아니니 불가침 협약들이 유례없는 재난을 인류에게 위협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를 또 하나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그 싸움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인류와 곤충의 싸움이 그것이다. 우리는 창조의 주인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창조의 주인. 동굴에 살던 사람들처럼 사자나 호랑이나 맘모스나 야생 멧돼지들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졌다.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 않는 한,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다. 사자나 호랑이나 하고 싸우는 일 없으니까요, 현대에 와서는. 그러나 큰 야수들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지 못하게 된 반면 자그마한 동물들에 관한 한 상황은 판이하다. 이 지구라는 행성의 생명 역사에서 한때 큰 동물들이 작은 동물들에게 자리를 내준 적이 있었다. 오랜 세월 공룡들은 서로를 염려했을 뿐 자기들 제국의 절대성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은 채 무심하게 늪지와 숲 전역을 누비고 다녔다. 그러나 그들은 사라졌다. 쥐, 작은 고슴도치, 쥐보다 크지 않은 소형 말 따위의 작은 포유 동물들에게 자리를 내준 채 그들은 사라졌다. 공룡들이 멸종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녀석들의 뇌가 너무 작은 데다 무수한 뿔 등 공격용 무기를 키우는 데만 열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군요. 지금에 와서는 이 글이 쓰여진 지도 또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의 과학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유효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싸하게 타당하게 와닿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생명은 그들을 거치지 않고 발전하였다.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포유동물들은 덩치가 커져갔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가장 커진 맘모스는 멸종됐고 그 밖에 덩치 큰 동물들도 희귀해져 갔다. 다만 인간이 길들인 동물들은 예외였다. 인간은 덩치는 크지 않았지만 지능을 이용해 대규모 인구에 필요한 음식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농사였을 것 같네요. 이제 인간은 안전하다. 그러나 곤충과 미생물이라는 작은 생명체들로부터는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곤충은 그 숫자에서부터 유리하다. 작은 숲 하나에도 전 세계 인간에 맞먹는 개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식량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무르익기도 전에 우리보다 먼저 먹어치운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교적 작은 한 지역에서만 살아온 많은 유해 곤충들이 인간의 뜻에 의해 잘못 읽었어요. 인간에 의해 뜻하지 않게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곤 한다. 인간이 이 유해 곤충들을 어디로 이동시킨다는 거죠. 여행과 무역은 미생물뿐 아니라 곤충들에게도 유용한 것이다. 바로 여행과 무역, 인간들의 이 두 카테고리의 활동들을 통해서 유해 곤충들이 대륙을 넘어 이동하게 또 확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와닿으시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나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황열병은 예전에는 서아프리카에만 있는 병이었는데 노예 무역선을 타고 서반구로 옮겨졌다. 이제 아프리카가 개방되면서 황열병은 대륙을 가로질러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것이 아프리카 동쪽 해안에 당도하게 되면 인도와 중국도 황열병을 피해가기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고 그 지역들의 인구를 반으로 줄일지도 모른다. 대륙을 타고 빠른 속도로 확산해 갔겠죠. 그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아프리카 열대 전염병인 수면병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제가 수면병에 대해서는 따로 검색해 보거나 조사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글이어서. 다행히도 과학은 곤충을 해충 상태에서 제거하는 방법들을 발견해내고 있다. 대부분 기생충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을 죽임으로써 설사 살아남은 것들이 있다 해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곤충학자들은 그 같은 기생충들을 연구하고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들의 공식 보고서들은 매혹적인 문장들로 가득 차 있다. 이를테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요. 트리니다드 농장주의 요청으로 그는 사탕수수 프로그하퍼의 천적을 찾기 위해 브라질로 향했다. 프로그하퍼는 거품벌레과의 작은 곤충입니다. 그것의 천적을 찾기 위해 브라질로 향했다는 거죠. 한 농장주가, 사탕수수반 농장주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사탕수수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곤충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었나 봅니다. 이 싸움에서 사탕수수 프로그하퍼가 이 곤충, 이 사탕수수의 천적인 이 곤충이 이길 승산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불행하게도 모든 과학 지식은 양날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타계한 프리츠 하버 교수는 질소를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원래 토양의 생산력을 높일 목적으로 연구된 방법이었지만 독일 정부에서 고성능 폭발물 제조에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고 프리츠 하버 교수가 폭탄이 아닌 비료로 사용하는 것을 그 연구를 선택하자 그를 추방해 버렸다. 세상에.
그래요. 비료만으로도 비료로 사용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나라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그런 농업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하네요. 그죠? 또 한 번 대전이 일어난다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쪽의 과학자들이 다른 편의 적의 밭에다 해충을 풀어놓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해도 그 해충들을 박멸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서로에게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다.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그 피해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좀 전에 언급드린 그 곤충전, 해충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생물전, 세균전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 이 책이 기술된 이후로 쭉 있어 왔잖아요. 최근에는 아르메니아랑 아프가니스탄이던가요? 그 사이에 둘 간의 전쟁에서 최신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한 카테고리로서 언급되고 있는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들이 아주 소형 전기 무기, 드론을 이용한 그런 어떤 그 공격과 살포,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기술의 진보가, 과학의 진보가 악용되면 세계에, 우리 인류에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리가 핵이라는 큰 아주 거대한 그런 무서운 무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걸 이용한 전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뭔가 방어를 같이 한다거나 그런 전선을 펼치고 있지만 또 이런 해충이나 곤충, 이런 소형 무기들, 최신의 그 미세한 기술들을 이용한 전쟁 양상이 펼쳐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어떤 방어 전선을 핀다거나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게 가능할까? 오히려 큰 핵보다 더 무서운 건 아닐까? 어디에서 뭐가 쓰이고 있는지 잘 포착도 되게 어렵고 말이죠. 그런 사실을, 정보를 접하게 된 후로 얼마 되진 않은 후여서 이 글이 제 눈에 마음에 더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코비드, 참 그렇죠. 이 코비드로 인한 거리두기가 4단계, 다른 나라들은 이제 벗어나가고 있는, 아니면 거의 독감 수준으로 이제 좀 격화시키고 그러고 있다는 이 세계의 정황과는 다르게 저희는 4단계에 이 거리두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대 곤충의 싸움, 우리가 이 간과했거나 이 자연을 함부로 다룬 죄로 인해 받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 요즘의 이 무더운 날씨, 글로벌한 이 기후 변화, 기후 이상 현상,
이 버트란트 러셀이 이 책을 지으신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나와 있지가 않네요. 번역을 한 것은 그런데 아무튼 이분이 되게 오래전 분이시잖아요. 진짜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요즘에 이분이 벌써 이 오래전에 이런 생각들을 하셨고 가볍지만 경고를 하셨었구나. 너무 가벼워서 과연 누가 주목했을까, 꼼짝이나 했을까 싶은 투로 잔잔하게 쓰신 그런 글입니다만 같이 읽어보고 싶었어요. 마저 읽겠습니다. 또 한 번 대전이 일어난다면 한쪽의 과학자들이 다른 편의 밭에다 해충을 풀어놓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해도 그 해충들을 박멸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 될수록 서로에게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다. 만일 인간들이 서로에 대한 적개심으로 곤충과 미생물까지 동원한다면, 또다시 큰 전쟁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럴 일이 생길 것이다. 이미 그랬고요. 그죠? 2차 세계대전의 그 세균 화학전, 결국엔 곤충들이 유일한 승자로 남게 될 가능성도 결코 없진 않다. 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야 아쉬울 것도 없겠지만 그렇겠죠. 곤충이 주인이던 곤충이 살아남던 인간이 주인이던 인간이 살아남던, 우주 입장에서 보면 뭐가 그리 중요하고 꼭 뭐여야만 할 이유가 없겠죠. 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울 것도 없겠지만 인간인 나로서는 내 종족에 대해, 지구인들에 대해 한숨 짓지 않을 수 없다. 네, 오늘 버트란트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 좋아요. 제목 휴일에 읽기 좋은, 골라들고 싶은 그런 제목이죠. 그 중에 한 챕터, 인간 대 곤충의 싸움이라는 글을 소개드려 봤어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그리고 저녁에는 좋은 주말, 덥지만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